암을 낫게 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 암에 지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가을에 54세 여성이 말기 췌장암 환자가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제일 간다는 어느 서울의 암센터에서 너무 많이 진행돼 있어가지고 항암제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마 3개월 이상은 생존하기 어렵겠다. 이분이 황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즙을 배에 가는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3대 치료, 몸과 마음과 영성의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 환자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어머니는 위암으로 현대의학 치료를 받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비만에다가 또는 우울증, 공황장애, 다한증,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이런 병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췌장암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암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나 집안에 암의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암이 오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러한 병증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과 생활 환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 고혈압이냐, 당뇨냐, 무슨 비만이냐, 암이냐, 만성 통증이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세포 내의 기능장애라고 한마디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포 속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소가 쌓이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좋은 생명의 요소, 영양분이나 산소나 체온이 있으면은 병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맑은 피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리고 좋은 영양분이 있게 되면은 병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부패하고 썩은 물은 놔둔 채 거기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생기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계속 다시 나타나게 돼. 나중에는 썩은 물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 악화돼가지고 더 좋지 못한 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피가 맑아서 잘 흘러가고 좋은 우리가 영양소가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까 이 부인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또는 다한증이나 비만이나 이런 게 안 생길 텐데, 이분이 생활 습관이 잘못됐어. 왜? 자기 부모님이 암이었는데 그 부모님 때부터 생활 습관과 방식과 환경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암에 생기게 되는 원인은 그 암세포를 만들어낼 만한 그 환경,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를 않았어. 그리고 생활 습관을 그 부모들로부터 배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어느 집안에 부모가 또는 형제간에 암이 있거나 그러면은 꼭 남은 가족들이 반드시 세포 기능 장애를 있는가 체크를 해가지고, 세포 기능 장애가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독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 같으면 혈청 검사나 머리카락, 모발 조직,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걸 보면요, 지금까지 병증이 특히 암 있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반드시 독성이 있어요. 어떤 중금속, 수은이나 납이나 알미늄이나 바륨 같은 독성이 있고, 혈청 검사를 해보면은 다 혈액 내에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이 많다거나 또는 피가 뻑뻑하다거나,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 비타민 D는 부족하고요. 또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는 다 약화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독은 많은데 꼭 있어야 되는 필요로 한 것은 적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암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부인에게 췌장암이 온 것은 그 암을 가진 부모로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방식을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피가 오염되고
세포 기능 장애가 초래돼 가지고 암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 분들,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라든가 또는 많은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이 혈압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는 분들에게서 압도적으로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 병의 원인인 세포 기능 장애를 해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썩은 물이 맑은 물로 변화되게 되면 파리 모기가 다 사라지듯이 지금 현재 어떤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맑은 피로 만들고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태서 이제 치료를 했더라면 암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자, 이제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딱 치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독소를 해독하는 거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요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먼저 이제 몸무치유. 이분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여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 몸속에 있는 세포 기능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혈청 검사하고 모발 조직 중금속을 검사를 한 다음에 피 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잠자리 환경,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생활 방식, 습관, 환경을 바꾸는 것. 그래서 땅을 밟고 땅과 접촉되는 환경에서 잠을 자면서 풍욕, 즉 피부 호흡을 하는 산소를 넣어주는 방법을, 그 다음에 독을 빼기 위해서 커피 관장,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좋은 영양소는, 가장 좋은 영양소는 좋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씨앗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문제되는 그 채소가요, 좋은 채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채소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로 이제 나오는 채소를 보더라도, 여러분 혹시 그 태초우 먹거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많은 그 농산물들이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지만 대개는 비닐하우스에서 넣어서 햇볕을 쬐지를 못하고, 그리고 밤에 불 켜갖고 잠을 재우지 않고, 농약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햇볕을 쬐고 밤에 이슬도 맞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좋은 이게 그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 태초우 먹거리인데, 오늘날 이 채소와 과일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큼 이렇게 먹으려면은요, 아주 정말 한 바구니씩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은 양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생야채 여러 가지 뿌리와 이파리를 한 10가지 이상씩을 모아서 건조해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액기스만 해가지고 먹게 했더니 그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상추를 먹으면요, 상추를 이렇게 꺾으면은 하얀 그 진이 나오고 맛도 쌉스름했지 않아요? 근데 요즘 상추를 보십시오. 맹물 같아 싱겁단 말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우 먹거리로 이제 야채, 건조,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먹게 할 때 가장 좋은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요소 치료는 피부 호흡하는 것하고 커피 관장으로 독성을 빼는 거하고 건조 야채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좋은 영양소를 보태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뭐 현미 잡곡밥이라든가 또는 해초류라든가 견과류라든가 이제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치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이제 마음에 대한 치유. 마음에 대한 치유는 뭡니까? 내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병을 보고 그 병에 붙들려 갖고 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의 회복만을 배.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고 보고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환자에게도 이분은 잘 앉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그 접지 매트에 누워가지고 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돼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 나음만, 그리고 완전하게 된 것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치유. 영성의 치유는 앞서도 소개한
아바타 프로그램에 다시 떠오르게 나오는 몸돌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몸돌보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육체를 그 애완동물처럼 바라보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 한정된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가 나다라고 내가 영적 존재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몸돌보기인데, 이 말기 췌장암을 가진 이 육체를 자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암은 내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심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그래서 이 췌장암을 가진 이 육체 그대로를 정말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 즉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육체를 내가 아니고 이 육체는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만지면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돼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영성의 치유입니다. 자, 내가 지금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요. 그럼 너무 사랑스럽죠. 그럼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제 명을 다해서 죽어가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니까 내가 좀 섭섭하지요. 그럼 이 애완동물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애완동물은 흙으로 갔지만 나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똑같이 이 몸뚱아리를 내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애완동물로 더 높은 영적 존재로서 이걸 내가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내 관찰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귀여워해주는 애완동물로 보고 계속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걸 귀여워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 이 육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이 육체가 다음에 명을 다해서 흙으로 내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아까 내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명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똑같이 내가 정말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로서 관찰할 때 나에게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닥터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외과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는 주로 그 뇌나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주로 브레인 서저리, 이제 뇌 종양이나 또는 이 뇌경색을 이제 뇌출혈 이런 걸 수술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그 신경외과 교수로 있을 때에 이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어. 뇌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만 꼽으면 바로 이제 숨이 멎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냥 살아났습니다. 기적같이.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있던 그 기억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써놓은 이제 책도 나와 있는데, 천국의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식물 인간으로 있을 때 이분의 영이 이 병실의 천정에 떠서 자기 육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느 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걸 다 이제 기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전에는 사람이 영이 있다든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뇌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영이 있느냐, 영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은, 내가 영혼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걸 믿지 않았는데,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후로 이 육체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로서 뇌 수술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가
그 마지막 세상을 떠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모습하고요. 숨이 멎어가지고 그 영이 빠져나간 모습은요. 그 순간 차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빠져나가지고서 숨이 멎어버린 사람은 모습이 정말 이렇게 보기가 괴로울 정도로 이 죽은 시체 옆에 가족들도 안 있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그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꼭 그 낙엽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볼 때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 나야말로 영혼이 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몸돌보기 이 과정은 바로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 육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관점을 가질 때 내 이 육체의 병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꼭 그 몸뚱아리 병을 나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 방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이 병이 나을까 저제나 나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몸돌보기 아바타 프로그램에 이 몸돌보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되면은 이 몸뚱아리 언제 죽어도 나하고 상관없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몸돌보기가 잘 돼가지고요. 내가 정말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정말 이 육체의 병이 극적으로 좋아진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바타 프로그램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54세 된 췌장암 환자가 이걸 온전히 제대로 했습니다. 죽기로 된 석 달 만에 처음 진단을 받았던 암센터에 갔는데 암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뒤로 몇 달 후에요. 이분이 저에게 구정 설날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부차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뒤로 갔는데 암이 80%가 좋아졌다고 또.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분은 그 암 면역요법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암이 80% 정도 좋아진 다음에 암 면역요법도 제가 이제 권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의 그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잘 안 하고 일본 도쿄에 이제 그 NK세포 배양하는 곳으로 혈액을 보내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NK세포 배양한 걸 가서 정맥 주사를 하고 키트루다와 같은 주사를 하는데 이 부인은 물론 이런 요법도 했는데 지금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환자가 이제 극적으로 좋아져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그 도저히 안 되는 환자가 이제 좋아진 사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뭐 이렇게 다 좋아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도 안 좋아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는가? 가르침이에요. 인명은 제천이요 병불사 약불생이라.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왜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는가?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암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이런 의사인데 제 이제 부전공이요.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적에 외과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도 이제 가르쳤는데 의학의 역사를 보면요. 수천 년 동안에 이제 그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배울 수 있는 이제 2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곧 암을 치료하는데 이것만이 옳다와 같은 그런 치료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는 길 하나만 보이니까 꼭 그 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전문가나 어떤 환자가 치료 전문가나 환자가
내가 현재 치료하고는 암 치료법, 이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올라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병을 치료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이 옳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을 가진 분들이 정말 여러 개의 차원, 좋은 장점들을 모아서 지금 그분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모아서 다차원적으로 치료할 때 특히 몸과 마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치료할 때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지성으로서 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의사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영원한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압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오늘 진실이라고 하는 의학의 진실이, 과학적 진실이 얼마 후에는 다 미신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암치료법이 수술항암제 방사선인데 아마 몇 세기 후에 가면 우리 후손들은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저는 이제 의학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든가 메이오 클리닉의 의학사 도서관이나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주로 제가 외과 의사니까 이제 외과 쪽을 많이 이제 관찰을 했는데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외과의 그 초창기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 쓰던 이게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은요. 오늘날 우리 외과 의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실이라고 하는 수술항암제 방사선을 우리 몇백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우리 선조 의사들은 암을 칼로 잘라내고 독약을 뿌리고 불로 태우는 미개한 짓을 했다고 아주 비웃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술항암제 방사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다. 그 계속 변화해 간다. 자, 인간의 지성으로 사람의 생명과 그 병을 알 수가 없어요.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단일 이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병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몸에 대한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성의 치유.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차원을 하는 것은 암 그 자체를 공격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암을 만들어내는 내 체내의, 내 마음의 그 환경을 암이 생성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걸 잘 하셔야죠. 잘 하지만은 지금 암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내 체내에 암을 만들어내는 암 생성 작동 시스템을 스위치를 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암을 만들어내는 생활 환경과 습관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암이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체내 환경으로 바꾼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